대행주들은 소형주하고 다르게 계속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가다가 밀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여기서 그래도 또 살 사람, 팔 사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일수로 상승했을 때 상한가 갔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지수가 2,500을 넘어간다 하면은 이 종목들은 여기서 멈추고 하락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서부터죠. 어떻게 주식시장이 흘러갈지,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주식이 새롭게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대입장 선생님이 공부를 해오셔서 종목들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서 한번 다음 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셨나요? 예, 이 역시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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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하면은 종목을 소액으로 좀 따라 해보는데 한 종목 절대 따라 하지 말고 세 종목에서 5종목 해보자.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자기가 조금 승률이 더 높아진다 하면은 내가 홀로 쓸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공부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네. 상승할 만한 종목을 제가 뽑고 이렇게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한번 그 중에서 그중 OCI. OCI. OCI가 태양광 하는 회사인데, 제가 리포트도 보고 뉴스도 보니까 옛날에 중국 제품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전에 참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상호에서 OCI로 바뀌고 할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회사에 60만 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죠? 그러니까 많이 그만큼 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너가 좀 고급화를 한 거죠. 중국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약해서 안 되니까 이제 고급화를 시키고, 현재 실적이 앞으로 리포트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역시 수급을 보면은 현재 개인이 계속 틀리잖아요. 네. 자, 우리 8.15 가족분들은 이럴 때 개인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보면 현재 개인이 틀리고 기관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죠. 기관도 계속 사고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면 이런 종목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확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수급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이 팽선 거물들이 발 아래 있고 공간이 열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차트상 보면은 이게 주봉이 이렇습니다. 주봉은 자신은 고점을 찍었지만은 요즘 잘 나가는 2차 전지 동박 만드는 회사. 동박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박에서도 좀 자기들이 실적을 좋게 보는 거다 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을 준다든지 어느 정도 따라가는 느낌은 없지만 약간의 눌림 아니면 약간 행보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로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좋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수급이 이게 좋아, 여기가 매수 자리였습니다. 현재 이렇게 수급 강도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틀립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따라가기는 좀 하지만은 약간의 이렇게 대행주들은 소형주하고 다르게 계속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가다가 밀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장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논다든지 또 이렇게 기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추세는 이렇게 위로 많이 간다 보는데, 그럴 때는 약간 밀렸을 때 이 종목을 봤다면 이런 날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이 종목도 따라가지 말고 이 자리 같은 매수하면은 좀 많이 갈 차트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또 리포트 굉장히 좋게 놉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골라봤다. 자,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그 네옴시티, 예. 네, 뭐 이런 사우디 쪽에서 중동 쪽에서의 그 수주 기대감 이런 예. 것이 좀 살아 있었는데, 예. 네, 하여튼 지금 수급적인 이유로 지금 보시는 거죠. 예, 지금의 현재 상승 위로 이유는.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그렇다면은 리포트 보고 수급 들어올 때 보면은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힐라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리포트가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물량을 자꾸 털립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이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봉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공간이 막 열려 있죠. 앞에 고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 고점이 있는 거 중소형주하고 좀 다릅니다. 네. 중소형주하고는 시세 좋은 고점이 있다 하면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대형주는 좀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여기를 박스권 돌파가 놓으면은 좀 많이 갈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현재 리포트와 수급을 보면은 현재 개인들이 계속 또 털린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기관도 한 번씩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여기 박스권을 넘으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6개월, 뭐 1년 이렇게 보고 들어가고 당장 급등은 안 나오는 종목이지만은 추세는 위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LG 이노텍하고 비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너무 안 움직인다고 예. 그 아주 힘들어하는 주식으로 유명한 예. 그 주식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 예. 원래 이런 종목은 그렇게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엉덩이가 참 예. 무거운. 예, 무겁게 그렇게 알고 가져야지. 매매하는 게 많고 예를 들면 힐사홀에서 이런 경우는 금방 위로 가면 빨리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종목을 따로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확 올라오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은 매수를 좀 하더라도 6개월, 1년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가 HL 만도도 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네. 그럼 이 종목 역시 묘하다. 길게 보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유가 역시 현재 행보하고 있지만은 다른 자동차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부품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지만은 묘하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위로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W라는 종목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역시 같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에코프로 네. 우리 2차전 중에서 현재 에코프로가 최고 핫한 종목이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보유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자 공매도를 자 해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대행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이라도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급등하다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서 좀 급락을 좀 했거든요. 그때 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매수 기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봉을 찍어봅니다. 주봉, 자, 월봉,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유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아니 이제 현재 보면은 가지고 현재 있다면. 보면은 여기 대표님 보면은 제가 항상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뒷받침 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여기서 그래도 또 살 사람, 팔 사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만약에 또 개인이 좀 털리고 외국인들 현재는 개인이 좀 많이 사네요. 그래서 네. 외국인 팔리고 자 이렇게 되면 현재는 보유라면 지켜보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매수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또 다시 16만 원, 18만 원 올 수 있으니까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주는지 안 주는지 잘 체크해보고 네. 음봉이 또 한 2개, 3개 놓으면서 전일 종가를 5일선 밑으로 깬다 하면은 저는 반 정도 매도를 권합니다. 자, 반 정도 매도를 권하고 반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갈 때 매도하면은 혹시 더 가더라도 위로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끊길 때는 매도할 수 있고. 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또 어떤 종목이 있죠? 에코브로
BM. BM. 자, 이 종목도 2차 전지로 지금 제일 핫하게 지금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 자, 월봉에 보면 약간 매물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가 나오면은 위로 갈 수 있는 종목인데 현재 문제는 이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약간 안 줄죠. 거래량이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예, 거래량이 양봉이 나오고 뒷받침되고 여기서 빠지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이 너무 줄여야 되는데 현재 보유라 같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는 좀 곤란하다. 매수는 여기서 좀 행보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준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을 보고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고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실폭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저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횡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이거보다는 또 이렇게 빠졌다가 또 그렇게 급등할까봐 겁먹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빨리 사고 보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물리면 손실폭이 크죠. 자리 위치적으로 다시 상승할 자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행보 기간이 나오고 어느 정도 거래량 추세를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딱 들어가면은 반대로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유자들만 영역이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수익이 많이 났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5일선이 11선 대등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또 핫한 종목 나노신수산 보였습니다. 자,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 자, 만약에 지수가 2,500을 넘어간다 하면은 이 종목들은 여기서 멈추고 하락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지수가 만약에 2,500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이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종 지수하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저번에 은행주들이 지수가 하락했는데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턴하는 순간에 은행주가 끊기고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또 많이 하락했는데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수가 2,500에서 강하게 위로 올라간다 하면은 2차 전지는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다른 섹터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수소 같은 경우도 현재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지 않고 양봉이 나왔잖아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현재 개인들이 약간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11선 대등할 때까지 좀 가져가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주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 다우데이터 공매도를 네. 저 아래쪽 아주 그 뭐죠? 낮은 가격에 공매도 치셔가지고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하락하는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뽑아놨는데 꼭 다우 데이터라 보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상승할 때는 아주 일봉이 안정감을 줍니다. 아마 고무렵에서 공매도 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안정감을 주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상승폭이 왔다 갔다 높낮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거래량이 살 죽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이런 경우는 이제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거 공매도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가기 때문에 또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서 거래량이 더 점점 준다 그러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확실하게는 또 모르는 거니까 예. 뭐 안에 있는 세력의 의도나 뭐에 대해 따라서 그래서 보유자들은 매도 대응해 주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자, 이렇게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되면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역시 내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이 종목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제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위메이드가 발행했던 위믹스라는 종목 코인이 재상장되고 이렇게 급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단발성 이슈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간 하락합니다. 이런 종목은. 자, 이런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자, 그럼 여기 물렸다 하더라도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매수 노린다든지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다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물리는 경우 저 위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매도를 해주고 약간 밑에서 잡는 게 맞다. 그 참고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은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약간 위에서 주식 선물을 공매도로 쳐놨죠. 자, 이런 흐름을 보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번 주 상승 종목 또 현재 핫한 종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정말 고 예상하시는 대로 움직이는지 예. 움직인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상승이 되는지 또 생각과 다르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에 대해서 자꾸 집중해 보실 때 예. 그때 이제 실력이 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공부한 차원으로 제가 개인들이 차트를 한번 늘어보고 뭐 거래량 보고 이렇게 한 번 정도 공부해보고 과연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하락이 제가 보유라면은 매도를 해야 되고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그런 종목을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워낙 일수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매도로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보다는 약간 조정이 오고 하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아무리 기관하고 외국인이 조금 샀다 하더라도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하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SMC&C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SM 약간 이수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수가 사라지면은 3,500원 온다. 네. 3,700원 오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매도, 추격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모든 소행주가 이수와 테마로 급등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토빅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AI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했다. 이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들은 수익 실현해 주는 게 맞다. 위기를 고점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게 보입니다. 네. 추격 매수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안토로젠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보유라면은 무슨 이수로 무슨 이렇게 누수로 뭐 급등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30% 상을 2번 찍었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 물리다 하더라도 요번에 매도로 대응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매도로 대응해 주고 조만간에 다시 17,000원, 18,000원, 16,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데모라는 종목이 있는데 데모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의 앞에 물린 분들은 좀 지켜보고 17,000원 근처 오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당장 여기는 이 종목 하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고 뭐 다른 테마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테마로 급등했기 때문에 주봉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종목은 여기 물린 사람들은 요번 기회에 탈출하는 기회를 삼자. 그런 뜻에서 이거 제가 이 종목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그런 이슈가 사라지면 다시 많은 밑으로 올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도 지금은 매수할 들어가면 타이밍이 안 되죠. 아니다. 단지 탈출하자는 거죠. 네, 그런 탈출용. 차원에서 제가 종목을 제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미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 그리고 히트로라는 테마. 히트로 좀 귀하네? 이러면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니까 주봉 보겠습니다. 월봉.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물려있다, 앞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요번 기회에 월요일 날 정도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종목도 한 5,300원, 며칠 기다리면 5,300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도로 해주라는 정도죠. 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이수로 상승했을 때 상한가 갔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원에서 제가 종목을 뽑은 거고 마인즈 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AI 테마로 이제 엮여 있어가지고 현재 보유자들은 좀 매도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은 매도를 고민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KEC라는 종목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소행주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했을 때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서 위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줄면 안 되고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때는 다시 위로 가지만은 이런 위로 못 간다. 그럼 요거는 조만간에 2,200원 오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매도, 신규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제 공부 차원에서 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주 하락할 종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 상승 예상 종목, 하락 예상 종목 요거를 잘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리고 만에 하나 공부를 위해서 좀 뭔가 감각,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소량 예. 그것도 한 3종목에서 5종목씩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한번 그 경험해 보는 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추이를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예. 특히 제가 이제 매도 부분을 언급하셨잖아요. 음, 그리고 매도는 사실은 잘 어떻게 설명할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매도를 좀 어떤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매도는 예술이라고. 예. 네. 제가 그렇게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잖아요. 네. 뭐 오늘 옷도 좋으신 거 좋은 옷을 입으셨는데 네. 예술가로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금융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크 추가 뭐 신청과 관련해서 허가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주은행이 예. 그 뭔가 수혜주가 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많이 보는데 이 제주은행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항상 이런 종목은 주봉, 월봉이 찍어봅니다. 근데 역사적인 거의 신고기에 나와 있죠. 네. 연봉을 찍어보면은 매물대가 걸릴 때는 이런 건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이 월봉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물린 사람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이 주식이 장롱에 있다든지 손질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 자, 그렇게 보고 현재 이 종목은 그런 이슈로 가기 때문에 주식이 제일 상승 많이 하는 종목들이 이슈로 테마가 두리뭉술할 때, 뜬구름, 무지개 같은 실체가 줄 때 제일 많이 갑니다. AI가 많이 가고 이런 경우 로봇은 실체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AI는 그렇죠. 현재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주은행이 팔리는지 또 뭐 다른 데 사는지 두리뭉술 잘 깊이도 내용은 없어요. 그럼 이런 종목 따라가기는 좀 겁납니다. 따라가지 말고 그런 이슈를 급등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 뭐 인수가 된다든지 뭐가 딱 결과 나오는 순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종목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보유자들만 5일선을 안 깬다면은 한번 계속 가져가 보는 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이건 하나의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네,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혹시나 또 막 와, 대입장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무슨 막 투자 크게 하시고 막 이럴까봐 걱정이 돼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부를 위해서 차분차분히 실력이 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가지고 계신 자산을 베팅할 만한 그런 어떤 실력이 되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은 리스크 줄이시면서 공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입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